출발 디세이프트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하루 동안 잘 쉬고 돌아오셨나요? 밤사이 미국 시장은 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D-1을 하루 앞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식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국장에는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도 다행히 또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국제유가도 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런 복잡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 선생의 1도 양단 시작합니다. 네, 다나 선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를 봐주셔야죠. 어디 보고 계셨어요? 중요한 거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다른 건 없고 오히려 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죠. 지난 화요일 휴일 앞두고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 보면 쉬는 동안에 시장의 우려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모습들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 포트폴리오 변경,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옵션 만기를 앞둔 선매도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제 하락한 만큼, 화요일 하락한 만큼 반등 나올 수 있다. 네. 화요일 시점에서는 월요일 올라간 거 절반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빠진 만큼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제일 컸던 부분들은 이제 중동 휴전 기대감이에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급락했고 이로 인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 우려가 굉장히 완화됐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를 대표하는 M7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 지수 모두 강세 견이라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전쟁, 휴전에 대한 우려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결국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휴전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FOMC 연준 의사록 발표를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린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 발표한 고용 동향이 굉장히 강한 고용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8월 도매 재고가 0.1% 상승하면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 즉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BOFA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이익 실적 부분이 둔화될 것이다. 이 부분도 많이 지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압력이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엔비디아죠. AI 반도체 블랙에 대한 수요 증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나머지 기술주들은 이제 혼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경제 지표와 3분기 실적에 따라서 단기 조정 압력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오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섹터가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여행 그다음에 모바일 자동차 섹터들이 강세했어요. 반대로 이제 테슬라가 하락하면 전기 수소차가 하락을 보였고 연료전기와 비철금속 섹터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즉
비철 금속 섹터 역시도 중동 전쟁 완화 우려,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실속이 없는 그런 실망감에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노르웨이 크루즈가 급등했고 카니발이라든가 글락소미스클라인이라든가 호닝, 슈퍼마이크로테크, 제너럴 모터스, 화이자, ARM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에너지 섹터죠. 콘스텔레이션이라든가 NRG라든가 이런 비트라 에너지 이쪽이 약세를 보였고 보잉, 파업에 따른 자금, 경색 이런 것들이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ETF 시장을 보더라도 클라우드라든가 보안, 헬스케어, IT, 반도체가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섹터, 전자결제, 대마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슈 중에서는 태풍 때문에 한 지역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서 잠깐 뭐 재고 증가 얘기하시면서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둔화되는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러한 뭐 태풍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또 소비를 더 둔화시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경기를 조금 더 하강 압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본다면 오히려 복구에 대한 비용 투자가 증가될 거잖아요. 어, 태풍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 지갑이 얇으니까 음?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으니까 아, 그 부분이 이제 경기 둔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증시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일본을 보면 이제 8월달 경상수지가 66% 급등했다라는 거죠. 85년 이후 월간 최대 상승. 결국에 요 경제 지표 때문에 지금 니케이 지수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총리가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역시도 엔화가 강세했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경제지표 호전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니케이 같은 경우도 저게 직전 고점 온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189조가 증발이 됐다. 정말 씁쓸한 얘기인데 이 중에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한 시총 증발이 가장 크겠죠. 국내 증시의 부진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살짝 반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의 부진은 좀 어떻게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지수의 상단은 확인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어디서 이중 바닥을 확인하냐 이런 과정이거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중국을 건너뛰었는데 심천이나 상해나 항생 같은 경우를 보면 하락 마감에 최근 들어서 30% 이상 급등했다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38조 패키지 투자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그다음에 월드뱅크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둔화할 것이고 그다음에 황금 연휴 소비 지표가 부진을 나타냈다는 것 때문에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12일 날 경기 추가 부양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경기 부양으로 해서 지수가 최근 2주 사이에 3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럼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개 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8월달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흑자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 미만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지금 보면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압력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 공매도 재개하라는 거예요. 공매도.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 상황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70% 이상 점하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7%, 26% 비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한테 휘둘리는 거는 선물 시장을 외국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4분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41%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상장회사의 41%가 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4분기 시점은 좀 두려운 부분이 미국의 대선에 따른 정책에 따른 수혜주의 등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원화가 약세는 굉장히 3일 동안 급격히 원화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 역시 세수 펑크가 난 상태에서 130조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할 수 없고 그래서 진퇴양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말 부진한 그런 시장 여건 속에서 수급도 계속해서 뭔가 좋은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수급 동향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수급 동향 굉장히 지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미국 시장에 잠깐 생략된 부분인데 네. 우리가 볼 거는 미국 시장 M7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M7을 보면 여러분들 볼 거는 테슬라, 그 다음에 ARM,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신고가 내는 것들이 메타가 신고가 낸 상태에서 오늘 상황에서는 브로드컴이 신고가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전 고점 136불 15센트 부분에서 이제 매물 부담인데 결국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가 돌파 후에 박스권 상단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쉽게 꼬꾸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종목 장세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인지하시고 요들 종목의 시세 추이를 본다면 우리 시장의 방향을 볼 수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예요. 지난 화요일이죠.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3,800억 매도하면서 코스피 누적 6,200억으로 증가됐고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900억 매도하면서 500억으로 순매수 줄어들었고 선물 시장에서도 3,800억 매도하면서 6,700억 순매도거든요. 그러면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을 항상 주시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난 화요일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오후 3시 13분까지는 5,400억 이상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리고 3시 30분 마감하면서 3,700억, 약 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마감에는 3,780억 수준으로 순매도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1,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점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1,400억 이상 순매수했을 때는 지수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쉽게 올라가는 근거는 고객예탁금은 2%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이번 주에 공모주 청약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청약 자금으로 간 것 같고 CMA도 소폭 하락했지만 86주 이상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마켓머니 펀드가 4조 600억이 유입됐어요. 그러면 최근 3일 동안에 마켓머니 펀드는 집 나갔던 자금 13조 원보다 3일 동안 유입된 게 15조 5천억이라는 거거든요. 유출됐던 것보다 유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 개선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그동안 많이 유탈됐다가 최근 이틀 동안 1조 원이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마켓머니 펀드와 수익증권의 자금 유입은 저가 매수 나설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하락했을 때는 겁내지 말고 우리는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한 이슈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인데, 지난 화요일 하락한 것만큼은 저는 반등할 요인 된다고 보고 있고, 네.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려감이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 못지않게 매물 부담 받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이 있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된 게 제약바이오 쪽이죠. 그다음에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쪽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스마트 라이프 이크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결국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섹터가 부합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한다면 바이오와 반도체, 헬스케어, 그다음에 IT 섹터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하고 오전장을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바이오와 반도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에 바이오와 반도체가 차익 매물이 증가된다면 헬스케어와 IT 섹터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목해야 될 핫이슈 종목을 확인해 보기 전에 이전에 공략주로 또 제시해 주셨던 핫이슈 종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8일 연속적으로 제시해 주셨던 두 종목 흐름, 와, 너무 좋습니다. KNS가 2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7% 넘는 수익률이네요. 지금 이제 KNS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이죠. 배터리 관련 행사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K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21,500원에서 22,500원 여기를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많이 나왔고 오늘 미국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자,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오늘 19,000원 전후로 지지한다면 21,500원에서 22,500원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리가켄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ADC 섹터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높고 또 파이프라인 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11만 원을 지지한다면 목표 주가 14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핫이슈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한번 바이오.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이제 관련 이슈들을 보면 중국의 미국이 생명 자원법 강화되면서 중국이 바이오가 굉장히 침체될 것이다. 그 틈을 통해서 한국이 CDMO 수주를 받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일본에서 CDMO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요거 관련 진료에서 이제 대장은 다이넥스가 이제 대장이었는데요. 요건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신고가 준비를 하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나 그다음에 상장 후에 이중바닥 찍고 지금 반등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엔셀 이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요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집중한다면 이엔셀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중바닥 후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21,400원이 1차적으로는 바닥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초가부터 매수해 가는데 시초가에서는 여러분들
100주를 산다면 20주, 30주 사고 10주가 이탈하는 시점에서 21,400원까지 차근차근 매수해서 이건 손절을 좀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2만 원 이탈 시점을 우리가 손절을 보고 목표는 조금 높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엔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000원에서 26,000원에서 28,000원 여기까지 목표를 보시고 분할 매수 나서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한 종목 가운데 오늘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이엔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의 단일가 종목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제 부각받았는데 네. 이걸 압축해서 보면 이제 그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진 않았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벤츠 계열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네. 4680 배터리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공시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어요. 네. 세아 메카닉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급등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내에서 보면 세아 메카닉스라든가 이닉스 이 부분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시점에서도 배터리 섹터들은 2차 전지 섹터들은 목요일 조정 나오면 우리가 금요일까지 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대장주격인 세아 메카닉스라든가 이닉스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요거 관련해서 움직였던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금요일 화요일 시점에서 벤츠 계열사 공급 채굴에서 이제 급등 나온 것들이 4종목이 있어요. 네. 그 종목들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목요일 내일 시점 매도로 부각하고 반등하고 오늘 시점에서는 이제 대장주격인 세아 메카닉스와 이닉스 이쪽을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보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벤츠에 대한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올라온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이닉스까지 특징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하루 쉬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짧은 느낌이에요. 네. 벌써 목요일인데 시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는 너무 좋았고 네. 아시아 증시는 정말 많이 출렁였었더라고요. 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이 됐는데 이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은 계속 저희가 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는 시장이잖아요.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뉴욕 증시는 벌써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나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옆에 그때 말씀드렸던 같이 놀던 친구인 중국은 어제 최근에 좀 급등락은 했지만 결국은 그 어제 하락을 아랫꼬리를 거의 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전히 이제 강세 마인드가 강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국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아쉽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국내 흐름이 계속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시장이 판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 뒤집혔다라고.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시장의 마인드 자체가 강세 마인드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나름 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내에서도 대부분 다 비싸다라는 거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비싼 거랑 고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싸도 그 가치를 하는 고가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나머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비싼 느낌이에요. 최근에 급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건
국내 주식도 이제는 수급 공백에서 조금은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나 못한 거 맞았다 이때까지. 재도약하겠다. 네,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 것도 있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제가 보기에는 좀 바닥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 부분이 빨리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미뤄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건데, 뭐 저는 뭐 유예든 폐지든 뭐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만 어쨌든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라면 국내 증시는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현재 높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았거든요. 더 네. 좋았거든요. 나왔는데 중국이 튀면서 이제 중국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강세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까지 낮은 이 증시가 없거든요. 한국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고 나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좀 줄고 나면,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고 나면 네. 분명히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실하게 우리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일단 주목을 할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세장이면 수급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속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문제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오지 않을까,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은 높다, 요 생각은 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숙제네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금투세가 네.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 내일이면은 뭐 이야기 나올 것도 같더라고요. 11월 나와야 11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이랬던 것 같은데요. 폐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폐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유예. 말을 뭐 폐지 같은 유예라고 했으니까 네. 뭐 유예 쪽이긴 같은데, 유예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 주식은 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뭐든지 악재든 호재든 노출되면 그게 좋아요. 차라리 뭐 시행을 하더라도 그냥 시행한다고 아예 못을 그냥 박는 게 그렇죠. 낫습니다. 네. 차라리 이렇게 불확실성 질질 끌어서 막말로 12월 돼가지고 예산안이랑 같이 만약에 협의 본다 이래버리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가 올라와 주길 바라고 있고, 여기 채팅창에 FOMC 의장님이 계시거든요. 글로벌 악재만 없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국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화요일의 특징주, 먼저 티웨이 항공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고려아연, 뭐 영풍, 네. 뭐 이슈로 원체 뜨거웠잖아요. 근데 티웨이 항공도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2의 고려아연이 되어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3거래일 연속 올라왔는데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제 이벤트가 흔히 말하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관계는 현금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쩐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모펀드들도 확실하게 붙어주니까 이거는 뭔가가 되겠다라는 게 컸던 거고, 네. 티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의 대상자가 지금 대명소노잖아요. 대명소노 그룹이니까 대명소노 그룹이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현금이 그만큼 많을까라는 의구심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려아연처럼 적극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런 경영권 싸움에서 쩐의 전쟁에서 안 밀릴 자신이 있을까? 안 밀릴 수 있을까? 요게 나오니까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명소노그룹의 그러니까 인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명소노그룹은 현금은 없을 수 있는데요. 자산 가치가 많잖아요. 대명소노가 아시는 것처럼 그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랑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받아도 엄청날 거거든요. 근데 왜 티웨이 항공을 자꾸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사실 소노그룹은 사업의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하면 흔히 말하는 골프라든지 레저랑 그다음에 리조트 거기에 항공까지 붙으니까 네. 종합 흔히 말하는 이런 뭐 복합 그 리조트 회사가 되는 거니까 레저 회사. 예, 충분히 되고, 그리고 TA 항공은 메리트가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지금 이거 시총이 7천억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내년 매출이 이번에 유럽 노선을 따면서 내년 매출이 지금 맥스로 가면 한 1조 한 4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땡길만 하죠. 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인 건 맞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선호그룹이 얼마나 대명 선호그룹이 얼마나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적극성을 보일 네. 거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 아이언만큼 막 적극적으로 안 가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어쨌든 고려 아이언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어느 정도 대자뷰를 받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나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니더라도 TA 항공은 LCC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장거리 노선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알짜인 유럽 노선을. 예, 근데 보니까 뭐 프랑크푸르트는 뭐 이번 달부터 취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사실 유럽을 갈 수 있는 핵심 알짜 노선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마진율이 높죠. 우리가 흔히 그 LCC 중에서 마진을 볼 때 특히 장거리 노선의 마진율을 볼 때는 예약률을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노선의 예약률이 거의 한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로 손해 보는 노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어쨌든 받았다. 물론 최근 들어서 뭐 그 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있죠. 그 기내 노이즈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뭐 부분이 좀 연기가 났다. 맞죠.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 정비 관련 부분 잇따른 또 지연 같은 게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는 운용을 하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취소시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유럽 노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유럽 노선이 또 안정화가 되면 또 결국엔 또 미주 노선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이 경유국 분쟁이 아니더라도 LCC 항공 내에서는 또 가장 또 메리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해볼 만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TA 항공 차트 열고 보니까 사실 원체 이제 올 한 해 그렇게 잘 갔던 쪽은 아니었는데 8월 기점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고가권에 위치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목표가 어디로 설정하는 게 괜찮아요? 뭐 이게 제가 그 TCC 스틸을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합니다. 저는 목표가는 4,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거든요. 4,000원.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만약에 시초가가 너무 강하게 뜨면 위에 룸이 별로 없으니까 굳이 공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크게 뭐 어제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좀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위에 룸이 4,000원 기준으로 네. 보면 룸이 좀 열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성장성을 보고 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500원을 설정해드리는데 이거 만약에 깨지면 제 생각에는 2,000원도 다시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원 손절가는 확실히 좀 지키시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하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바쁘신 분들은 TA 항공 못 할 것 같아요. 원체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단은 2,500원, 상단은 4,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출발하면은 굳이 들어가진 말자라고 답변 받아봤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진짜 강했잖아요. 그 안에 대웅제약도 있는데 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에 매출 뭐 1조 돌파할 거다라는 이슈도 있고 대웅제약 어디까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웅제약은 제약주로서 아주 메리트가 큰 섹터는 종목은 사실은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순서가 왔는 것 같아요. 순서가. 아까 그 비만 치료제 네, 안에서 예, 순서가 온 것 같아요. 순환매 관점으로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웅제약은 뭐 아시는 것처럼 라보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톡스 관련 쪽,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장 치료제, 팩수다죠. 아무튼 그거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이 약들은 많아요. 네. 매출이 내올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들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대신 이제 이 성장 모멘텀이 가장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다른 제약주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그 항암제라든지 뭔가 신약에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대웅제약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보톡스 같은 기업으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 부분에 좀 이제 성과를 보이면서 물론 가장 국내 내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가장 큰 비만 치료제는 펩트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그건 또 많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소개시켜드린 게 그러면 올릭스일 것 같다 했는데 그것도 많이 튀었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물론 뭐 한미 뭐 약품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순서상으로 보면 대웅제약이 조금 더 메리트는 있습니다.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월 1회거든요. 한번 이 투약을 하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자주 안 맞아도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가능하게 된 건 이번에 또 소개했던 그 마이크로 니들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주사라는 건 저는 뭐 사실 뭐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겁내하는데 네. 주사 자체를 겁내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주사라는 것도 중요한 건 한 번에 약물을 한 번에 다 주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 번 맞아야 된다면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4번 맞으려면 4번 다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죠. 근데 마이크론 리들 같은 경우는 미세한 이제 흔히 말하는 패치형으로, 그러니까 미세한 반으로 해서 붙여도 그렇게까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사 공포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되고, 특히 마이크로 니들을 이 장착한 패치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 꾸준히 한번 붙여 놓으면 이게 흔히 말하는 한 달 동안 뭐 여러 번 안 맞아도 되는 거, 지속형이 되거든, 지속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비만 치료제와 네. 효과가 잘 맞을 것 같다, 시너지가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만 치료제가 이만큼 많이 가면, 물론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좋긴 한데 순서상으로 보면 대웅제약 쪽으로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물론 뭐 밸류에이션이 제약주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어쨌든 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또 가장 있는 종목이니까 네. 해볼 만하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3순위예요, 3순위. 그래서 3순위라서 아주 크게 기대감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비만 치료제를 좀 관심 있어 하는데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비만 치료제는 무조건 포트에 하나는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미국에 관련된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국내를 사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는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그렇다고 펩트론이라든지 일라일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를 사기는 좀 애매하다. 너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차선책을 택한다면 대웅제약도 나쁘지 않은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웅제약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근데 차트 읽어보면 좀만 가면 이제 신고가거든요. 15만 2천 원이 신고가 가격인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저는 1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모멘텀이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17만 원 정도 가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는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 이제 훼손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17만 원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주 내에서 아주 최선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이탈되면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여쭐게요, 대표님. 위고비 15일에 한국 상륙하는데 네. 그럼 세론 작용되지 않을까요? 대웅제약 한 차례 출렁.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세론 나온다? 분명히 하고 나면 한 1, 2주는 세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그때가 또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지 말고 그때 살까요? 뭐, 내려갔을 근데 때? 그게 세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해놓으시는 거죠. 1차 매수 해놓고 만약에 밀리면 더 산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세론을 생각하고 내가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펩트론 또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히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자체가 이게 단기에 끝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멘텀이. 네.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서 관심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일 그 날짜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면 기회다라고 봐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장 한마디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제 채팅창 보면 확실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을 거다, 아니다, 국장의 특 올라갔다가 쭉 뺄 거다, 뭐 이렇게 존중님, 뭐 의장님 말씀 주고 계신데 한마디에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문제의 해결은 인정에서부터입니다. 문제 해결은 인정에서부터. 네. 저는 이제 그렇죠. 싸움도 인정을 해야 네. 이 화해가 되고. 원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한 건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중국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티니핑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 자존심을 꺾은 제가 이제 뭐 시진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저렇게 잘 가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경제 성장 제대로 안 됐고 경제 정책 잘못됐다. 그래서 수정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조금 더 거슬러 보면 연준이 그때 처음에 물가가 이거 뭐 정상적으로 완만하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우리가 실책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금리를 빨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물가를 잡았어요. 그것도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실책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삼성이 이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DS 사업부 최고 경영자가 반성문을 쓴 건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삼성은 HBM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 뭐 사실 무근이다, 모른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HBM3E 8단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더 하겠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행보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방송에서도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되는 자꾸만 파운드리 그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네. 아니 뭐 2나노로 선단 공조를 하면 뭐 하냐. 어차피 그거 수율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그 자꾸만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잘하는 거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이 그 인정하고 있는 것 그 같아요. 잘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죠. 예, 굳이 어설프게 파운드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안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TSMC 못 따라잡는 거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인정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기존에 잘하던 거를 제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한다. 파운드리에 있는 인력을 지금 그 HBM이나 그 DRAM 쪽으로 이제 사업부로 다 옮기잖아요. 네. 그건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문제를 인정했다는 거죠. 내가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를 인정했으니까 제가 보기 이제는 해결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이제 시장에서도 받아주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결국은 6만전자 지지 여부입니다. 저는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6만전자만 지지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제가 보기 좀 유입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삼성전자 바닥은 시그널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6만전자 지지 여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에 삼성전자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뭐 5% 내외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부근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이제 문제 해결은 인정해서부터 네.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에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오는지 긍정의 눈으로 시장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찍설주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뭘까요? 문제의 인정의 핵심 종목입니다. 이거는 펩트론은 아니고요,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반도체. 네,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인데요. 결국에는 수율 안 나오는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HBM 쪽에 수율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에서 물론 이제 핵심은 어드반테스트 이제 일본의 어드반테스트의 발주를 많이 냈어요. 네. 테스트기 그게 어차피 뭐 그 KLA라든지 그 어드반테스트가 그쪽 관련 부분에서 글로벌 1위니까 그래서 그쪽 두 회사의 발주를 많이 냈다라는 거. 결국에는 수율을 맞추겠다. 결국은 검사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 쪽에 집중하지 않고 결국에는 검사 쪽에 수율부터 일단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 주구가 되는 건 펜트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바닥에서 좀 최근에 좀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수율 잡겠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또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펜트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또 검사 장비 시장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복합적인 모멘텀 있는 펜트론 주셨고 9월 10일자부터 좀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저는 뭐 최근에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공략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 목표가는 특히 반도체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드리고는 있는데 네. 항상 저는 생각하는 건 결국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일단 지금 현재는 1차 목표가 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은 제가 60일 선으로 정해 드렸어요. 요거 깨지면 모멘텀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안 먹힌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4,500원 이탈되면 일단 매도를 하셨고 4,5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8,000원까지는 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에 종가가 5,500원인데요. 하단은 4,500원, 목표가 상단은 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펜트론 받아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요. 왜 LG에너지솔루션이 급등을 했는지는 여러분 뭐 다 아실 테고 그들이 바라는 굉장히 밝은 청사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여의주 주제는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LG엔솔 3분기 실적은 사실 좀 부진했어요. 그래도 이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내용은 부진을 했습니다. 전분기보다는 물론 나아졌죠. 3분기 매출은 6조 8,778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4,483억 원으로 잠정 집계. 전년 대비 매출은 16%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4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1% 늘고요. 영업이익은 130% 가까이 늘어났고 미국 IRA나 AMPC 관련한 그 텍스 크레딧 관련해서 금액이 4,660억 원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했을 때는
영업 손실이 177억 원, 그리고 AMPC를 제외한 적자는 2분기 대비해서 다행히도 조금씩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 실적 내용들을 보면은 좀 암울하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업황적인 측면에서 특히 뭐 실적에서는 별로 좋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거는 YTD 주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그랬는데 유독 LG엔솔이 지난 거래일에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벤츠와의 수조 원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벤츠와 차세대 46 시리즈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배터리 공급 계약입니다. 2028년부터 10년 동안 50.5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공급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을 하면은 수조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6 시리즈가 기존 2170 대비해서 에너지 용량도 5배 더 많고요. 출력도 6배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또 기대를 가질 법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 지금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전통 완성차 업체 상대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아마 전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화재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벤츠 내부에서도 엄청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겠죠. 그 가운데 이렇게 LG엔솔의 배터리가 채택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 덕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아주 큰 청사진을 밝혔고 이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또 LG엔솔 주주분들의 어깨를 으쓱이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라는 주제인데 2028년까지 2023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을 2배 이상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옆에 LG엔솔의 향후의 매출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이 한 33조 7,400억 규모였다면 2배 이상 증가한 2028년에는 67조, 그러니까 거의 70조 가까이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날지를 요목조목 따져보자면요. 에너지 순환에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한다는 겁니다. 에너지 순환이 무슨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배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 영역이 LG엔솔의 주요 사업군이었다면 이제는 저장과 이동 등 관련한 모든 분야를 아우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진한 에너지 부분에 배터리 에너지 부분에 EV 산업 부분에 의존도를 좀 낮추고 테슬라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비중을 더 키울 것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UAM이나 선박, 로봇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배터리 리스나 또 렌탈 사업, 재활용 등을 관련한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매출을 이만큼이나 2배씩 키워보겠다라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의 청사진입니다. 이런 청사진을 밝히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얼마나 잘 그리고 그 적재적소의 시기에 맞게 이뤄내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혹은 약간 실망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플랜을 좀 잘 믿게 되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요. 뭐 SK온도 그렇고 배터리 캐즘에 대해서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그 타겟점으로 꼽히고 있을까요? 캐즘의 업황 부진, 당연히 3분기 실적은 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 다 부진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지 실적 부진 이후로 지금 뭐 임원도 교체한다라고 하고요. 분위기가 사실 그 업계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내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의 고자원을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워낙에 내수 판매도 많고 수출도 많다 보니까 업체의 점유율이 중국 쪽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3사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4%포인트 하락을 해서 21%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업계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다시 한번 리빌드업을 하겠다,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기술력을 더 키우겠다.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더 값싼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가성비 얘기가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러한 기술력을 강화한다라는 중장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의 YTD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여름 대비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벤츠 관련한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한 차례 더 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장기 플랜을 제시한 만큼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2차 전지 두 번째 더 믿어보시겠습니까? 관련한 이야기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에서는 배터리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개장 중계와 동시호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전략 먼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네, 오늘 발표가 될 이 미국의 9월 CPI 일정 좀 주시를 좀 하면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본격화됨에 따라서 선별적인 종목 접근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수급 정체들은 정확하게는 뭐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최근에 좀 우려감으로 좀 부각됐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크게 완화된 긍정적인 측면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예상되는 9월 CPI 여기 관련돼서 뭐 헤드라인 CPI 경우에는 8월 대비해서 0.2포인트 하회하는 그래서 한 5개월 연속에 대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물가는 내려가고 경제는 비교적 좀 탄탄한 골디락스 전망들이 좀 더 우세한 흐름들인데 과연 이제 이런 기조들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 대비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최근에 뭐 조정을 좀 받았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낙폭 과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큰 종목들의 선별적인 접근을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불사조리서치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고 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을지 여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의 경우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한 외국인의 매도가 또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수급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한번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외국인 기관에 뭔가 적극적인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는 뭔가 수급에 따른 관망 심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실망의 중국 증시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었는데 이 또한 시장에는 또 우리나라가 어떤 반응을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 또 엔비디아의 경우 이제 미국 반도체 주에 이제 강세를 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금 뭔가 좀 반등 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도 시장에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호재도 좀 서서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또 다시 또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담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0.4%씩 각각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가운데서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의 주가가 2%대 상승세, 반면 삼성전자 우선주와 또 삼성전자 본주의 주가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개장하기 전에 오늘 동시호가 상황에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꼽아볼까요? 네, 지금 시초에서 좀 주목해볼 종목이 좀 TV홀딩스 14.1% 상승 출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대명 2대 주주였던 대명 손호그룹이
공개 매수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여기와 관련된 뭐 이사회를 좀 장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어떤 수급 요건에 대한 이 확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고려 아연을 좀 필두로 좀 본다면 공개 매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시장의 어떤 장악력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뭐 장내 매수까지 좀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조금 더 지분 경쟁 관련된 이슈로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상승폭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다만 이제 단기적 변동성에 좀 유의해 볼 포인트인데 다만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 부각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에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대명 소노그룹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지금 현재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항공에 관련된 이 지배 구조를 좀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물론 이제 최대 주주였던 예림당의 경우에도 앞으로 뭐 지분 경쟁에 관련된 뭐 공개 매수 절차라든가 장내 매수를 좀 더 본격화된다는 그런 흐름들은 단기적 측면에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특징점을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구간에서 고려아연의 주가 여전히 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 S-오일의 주가도 2%대 하락, 반면 한진칼의 주가는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LNF의 주가가 2%대 강세, 그리고 일부 조선주들도 조금씩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 더 봐주시죠. 네,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좀 좋게 나왔었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좀 수주 소식도 좀 들려왔었죠. 이제 벤츠로 이제 배터리를 전기차 배터리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 또한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좀 전기차 관련주가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중요하게 좀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여기에서 수주 소식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좀 2차 전지 관련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업황도 서서히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장 흐름과 또 방향성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중소형 반도체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는데요. 파도의 주가가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가 16,8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뭐 HPSP의 주가도 2%대 강세, 일부 반도체 중소형 주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눈에 띄시나요? 우선 뭐 TSMC의 실적 발표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분기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낮아진 그래서 반도체 겨울을 좀 의미했다라는 부분들 확정 실적 발표에서 얼마만큼 DS 사업 부분의 세부 실적도 좀 체크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이크론에 이어서 TSMC도 3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다음 이 분기 가이던스가 좀 상향될 수 있는 기대 요인도 좀 남아 있다는 점. 확정 실적이라든가 좀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17일 날 좀 공개가 된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9% 정도 안정적인 실적 기질을 좀 보였다는 거는 비교적 좀 견고한 AI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를 좀 보십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상승폭들 내지는 뭐 수급이 조금 더 반영 효과가 좀 더 큰 의미는 사실 뭐 견고한 AI 수요, 시장의 선점을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내년도 HBM4에 대한 조기 양산 부분들 관련된 검토들도 우리가 좀 감안해 봤을 때는 현재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낮아진 주가, 물론 업황의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계속 남아는 있지만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상당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사실 오히려 이제 콜 테스트라든가 이제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이 확정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대안이라든가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폭 여전히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0.57% 강세, 그리고 코스닥은 0.4%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큰 변화 없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아쉽게도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거래일에서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0.8%대 쉬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오늘 1%대, 금융주 다른 종목들은 괜찮은데 또 유일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의 주가도 약보합권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만 간단하게 더 볼까요? 네, 일단 페트론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페트론 또 올라요?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비만소재 관련주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페트론이 이제 미국의 일라일릴리와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비만소재 관련주 쪽으로 좀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위고비 출시도 국내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장 비만치료제 관련주에게는 어떻게 주가에 흐름이 좀 미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계속 특징주를 여러 종목들을 봤는데 오늘 분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과연 이 동시효과 분위기가 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개장 중계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장이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쉬고 나니까 다시 한번 월요일장이 개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시작되는 목요일장,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 동시효과에서는 좋았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살짝 쉬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동시효과에서 SK하이닉스가 달리고 있고요. 지금도 좋습니다. 3%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18만 3,600원을 기록하며 결국에는 18만 닉스 고지를 다시 한번 달성을 했고요.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0.3%대 조정받으면서 6만 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정말 이 엇갈린 운명이 참 씁쓸하기만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 좋은 소식과 함께 지난주 강세,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거래일 강세를 보였던 그런 것을 뒤로 하고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보니까 코스피는 0.7%대 상승 출발 나타나면서 2,600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56% 강세 보이면서 782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 가운데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가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염정 차장과 또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할 때 자동차 완성차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렸는데요. 주가의 상승세가 오늘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오름세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2.6%대 강세 보이면서 10만 2,200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가 1.6% 강세, 현대모비스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가운데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움직이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가야죠. 그리고 현대차, 한진칼, 기아 등의 종목들도 2%대 안팎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에서 NC소프트의 주가는 2%대 지난 화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고 있고요. SOL의 주가도 하락,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장에서는 2%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 가운데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휴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엔캠의 주가는 2.94% 강세, 그리고 삼천당 제약,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종목 가운데서는 삼천당 제약이 일단은 눈에 띄고 펩트론도 올라가는 한번 볼까요? 앞서서 펩트론을 봤었는데 펩트론의 주가는 0.82% 그래도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코스피에서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사는 그 구매 양은
구매량이 순매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89억 원가량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외국인은 오늘도 조금 팔고요. 개인은 또 연속적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오늘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네요. 자, 업종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서 운수 장비 역시나 자동차주 오르니까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자동차 가운데서는 SL의 주가가 5% 그리고 화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모두 3%대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은 반도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수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수급은 이런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나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5%, 유한양행의 주가가 3%, 그리고 대웅제약 3%, SK바이오사이언스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험, 통신,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약간 테마 쪽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테마단에서는 저가항공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네요. 티웨이 항공이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티웨이항공 홀딩스가 상한가, 그리고 티웨이항공의 주가가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진가래 주가도 3%대 강세고요. 아시아나항공도 3%대 강세. 이 밖에 CCTV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한 테마주, 금강산, 또 아바타 관련한 종목이라고 뜨는 종목도 있고요. 오늘 약간 이런 대북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네요. 유아용품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특징 일단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좀 봐주시죠. 네, 코스피 현재 이 외인의 이 매도세가 이 선물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만 시초 대비에 대한 수급은 오전장 중후반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적인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상승 종목들이 월등히 좀 많다는 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 볼 수 있고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TSMC의 호실적 발표 여기에 더해서는 최근에 저가 매수세의 어떤 유입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 일부에서도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의 기대요인들이 좀 더 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더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에 대한 거래 추이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바닥은 좀 확인되지 않았을까라 좀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명확하게 4분기에 관련된 업황의 어떤 기대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금 흐름들을 보면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직 확정 실적 발표에서 세부적인 사업 부분에 관련된 손익 부분들이 공개되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수익 부분이 삼성의 DS 사업 부분을 좀 초과해서 3분기에는 반도체 부분의 수익 성과를 삼성전자를 좀 제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 4분기에 엔비디아의 블랙일 출시 여기 더해서는 뭐 HBM3 8단에 이어서 뭐 12단까지 현재 양산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내년도 초기에 조금 개발 성과를 좀 이룰 수 있는 HBM4의 12단 선진입 부분에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삼성전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한 PBR단에서 한 1배 정도 미만까지 내놓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미흡하다는 점 이 부분은 확정 실적 여기에 더해서 뭐 실적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현대차, 셀트리온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2%대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수급이 일시적인 어떤 수급 정책 이후에 다시금 좀 재반등되는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면 여기 더해서는 뭐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100만 원대를 좀 이탈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5공장과 6공장의 어떤 이 착공 진입과 관련 그런 부분들은 양산 캐파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서 3분기에 오히려 이 실적의 기대치들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선별적 관점에서는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특징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수 상황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0.65% 강세 보이면서 계속해서 2,600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0.65% 강세 783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징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인 이제 흐름들로 봤을 때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인 업종들 빨간불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다소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의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흐름이 조금 부담은 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이 시장에 뭔가 좀 매수를 좀 취하지 않다 보니까는 좀 매도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투자 심리를 쉽게 개선시키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조금 섬유 의료주 쪽에도 우리가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자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날씨가 추워질 것이고 또 올해 겨울에는 이제 한파가 조금 더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섬유 의료주 쪽에도 한번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에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의 경우가 조금 오늘장 소폭 상승 출발하다 보니까는 여타 자동차 부품주들에게도 이런 훈풍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이제 인도 IPO 관련된 소식이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특징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은 뭔가는 서서히 그래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업종이 특히나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업황 개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따른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 상황은 변동 없이 양 시장 모두 0.68%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 넘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전체 시장에서 보라하게 주가가 14% 급등세 그리고 티웨이홀딩스의 주가는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현재 경영권 분자 역시나 이제 뭐 이유 없이 급등한다라고 하면 이제 경영권이 걸려 있는 거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보자면 티웨이항공도 함께 급등 보이고 있고요. 오늘 종목 가운데 빅텐츠라는 종목도 최근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오늘장에서도 8%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유한양행 등의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쉬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4% 이상 오르면서 SK하이닉스와 함께하는 그 먹이사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 밸류체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먹이사슬은 잘 서로 먹고 잡고 하는 그런 관계니까 안 좋은 거죠. 밸류체인 관련한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PD님이 좀 알려주셨어요. 자, 특징적인 종목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예, 오늘 유한양행 현재 5.7% 지금 이전 고가가 9월 24일 16만 300원에서 오히려 일부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재반등을 좀 일어났던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현재 추세를 보면 단기간점에서는 지금 이 과매수권 진입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이전 고가를 좀 더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 랭라자 병용치료제의 미국 시판 허가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시판 허가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실적의 연동 관점에서 주목해보자라고 좀 항상 강조를 좀 드렸는데 일단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은 좀 사실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에서 한 500억대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약 1,000억에서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확정될 수 있는 부분들. 랭라자의 일부 이 마일스톤 유입 관련된 부분들. 향후에 여기에 연동되는 로열티 수입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의 기대 요인들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는 관점에 외형 확장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십니다. 최근에 한간에는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굉장히 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 성과로 입증될 수 있는 유한양행의 향후 실적에 대한 추정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반영된 흐름들은 없었지만 존슨앤존슨이 전체 시장 규모를 약
8조에서 10조 원 규모를 좀 추산했다는 점. 여기 한 로열티 내외를 한 뭐 10%에서 한 15% 미만 정도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면 1,000억에서 1,500억 원대의 이 점진적인 어떤 수익 배분이 반영될 수 있는 효과들을 좀 더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미국에 좀 국한되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에 그리고 일본의 시판허가들은 뭐 시간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좀 초기 흥행이 좀 굉장히 랭라자의 어떤 초기 흥행 여부를 좀 굉장히 좀 주목해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주가 업사이드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유한양행 봤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면서 직전 고점인 16만 300원 선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가 과연 언제 나타나게 될지 현재 구간에서는 15만 8천 원 초반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역시나 코스닥도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바이넥스 주가가 4%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HK 이노엔도 2%대 강세,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3%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주 뭐 보세요? 네, 세아 메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일에서 지금 전거래일에서 엄청 급등했죠? 네. 근데 이제 오늘도 장초반 이제 급등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네. 또 윗꼬리를 달면서 또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이제 좀 더 두각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벤츠 쪽으로 이제 전기차 그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세아 메카닉스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세아 메카닉스가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회사로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파란불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는 따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도 일단 이슈라든지 뭔가 조금 하나의 어떤 기대감으로 단발성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 조금 더 주의를 하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뭔가 직접적인 연관보다도 이렇게 뉴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매수 관점보다도 조금은 이제 관망하자,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장중에도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경우 우리가 관심보다도 조금은 향후에 주가 흐름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편이 또 낫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된 강세 보이면서 7%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4%까지도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이 좀 빠르게 좀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80선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니까 네. 고려아연처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머나 웬일이야 이게 하면서 이제 네. 쾌재를 부르시겠어요. 우선 이 지배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티웨이 항공을 네. 중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티웨이 홀딩스를 또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예림당인데 네.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가 이 대명 소노그룹인데 아직 지분 격차가 전반적으로 한 3% 미만이기 때문에 장내에서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직 공개 매수가 확정된 공시는 좀 없었지만 공개 매수를 좀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더 본격화되면 사실 이 경영권 분쟁이 좀 가파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네. 고려아연과 좀 비교했을 때는 티웨이 항공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어떤 성과들이 공개 매수라든가 장내 지분 경쟁들이 좀 더 본격화되면 현재보다 주가의 어떤 상승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어떤 이 비중으로는 좀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티웨이 항공보다는 지배 구조에 관련된 싸움이기 때문에 예림당이라든가 티웨이 홀딩스, 대명 소노 시즌 같은 종목들에 대한 공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티웨이항공 홀딩스의 급등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주가가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HLB의 주가도 1%대, 그리고 리노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특징 좀 뭐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방산주의 경우도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방산. 네,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선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라든지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한번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이제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면서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비를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 로템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주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좀 더 이렇게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좀 더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산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뭔가 손절라인을 딱 잡고 대응하시기보다도 조금 추세 매매로, 그러니까 이평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추세 매매로 대응해보자라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 방산주가 없으신 분들도 소폭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때마다도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에 대해서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단연 선생의 일도양단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토픽주 중에서 ENCell의 주가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3%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 함께 확인했었던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한 뒤로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무려 6%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이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지수 상황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약간 시장의 선택과 집중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오르는 종목이 좀 강하게 팍 오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거 어떻게 좀 큰 모멘텀이 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보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그동안 좀 덜 반영됐던 종목들을 네. 계속해서 시장이 좀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좀 우리가 수출 실적에 보면 뭐 9월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7월과 8월부터 좀 이어졌던 3분기 전체 수출 실적 기조를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그렇게 확장성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이 글로벌 완성차에 관련된 판매량들이 다소 좀 이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서 성장은 좀 했지만 예상보다 이제 확연한 어떤 확장성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어떤 단점이 좀 있지만 뭐 하이브리드 차에 관련된 어떤 전용 부품이라든가 SUV 차량의 경우에는 뭐 북미 시장의 호조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음을 좀 확인했었고 최근에 뭐 HL만도라든가 현대모비스에 관련된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흐름들,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OEM 공급이라든가 뭐 현대차 그룹에 좀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차종 이외에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 전기차의 캐즘은 좀 지속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차에 관련된 이 자동차 판매량들은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뭐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적인 측면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서 선취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 대안주로는 저는 사실 전통적인 어떤 내연차 부품량 비중이 좀 높았던 종목들, 이 부분이라면 저는 HL만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코리아 FT의 경우에는 아직 하이브리드 적용 차종이 확대되지 못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한 2종 정도, 내년에 4에서 6종 제네시스 차종이 하이브리드 출시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코리아 FT의 이 카본 캐니스터 부품에 관련된 공급량 내지는 뭐 적용 효과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의 어떤 기대 효과들은 올해보다 좀 내년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중앙 첨단 소재가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또 올라가네요. 와, 이 종목도 최근에 이번 주만 들어서 거의 뭐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현재 주가도 13%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캠의 주가도 최근 5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4%대 오름세. 지난 거래에 좀 쉬었던 VT의 주가도 4%대 반등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로노이, 바이오니아 등의 종목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여전히 3.7%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5.8%대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정보 오늘 뭐 볼까요? 또 네, 한농화성 한번 살펴보도록 한농화성.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니까는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표적인 대형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 좀 쉬어가는 반면에 한농화성과 같이 조금 중소형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엇갈린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아무래도 그동안에 대형 2차전지 관련주를 주목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관심들이 지금의 경우는 또 중소형 2차전지 관련주로 옮겨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한농화성도 관련주로도 좀 묶여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우 뭔가 특별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계속적으로 좀 테마주끼리도 순환매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뭔가 2차전지 중소형주들 위주로도 오늘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업황이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략을 다르게 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대형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서서히 반등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중소형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는 좀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하기보다도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먼저 살펴보자는 점도 함께 전략을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자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는 대봉 LS의 주가가 7%, D&D 파마텍도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펩트론의 주가도 상승폭 빠르게 키우면서 5.9%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들도 괜찮고요. 의료 AI, 출산 관련한 종목들. 이거 출산 관련한 종목 예림당 상한가, 쌈젠터, 뭐 남영유 이런 종목들이 약간 테마가 약하긴 한데 좀 오르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림당이 오늘 뭐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했던 효과가 네. 전반적으로 좀 섹터가 좀 강해 보이는 착시가 아닌가라고 착시예요? 좀 보고 있고 저는 보락 지금 보고 있는데요. 14.1%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지금 이 리플락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경구용 마시는 위암 치료제가 시판허가를 좀 듣겠다. 여기 관련돼서는 뭐 이 특허에 관련된 어떤 이 보유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대화 제약이라든가 보락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막연한 좀 기대감만 갖고 좀 접근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건 뭐 경구용 위암 치료제가 굉장히 좀 치료 효과가 크다라고 좀 오인할 수 있겠는데 사실 주 치료제가 아닙니다. 주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 항암의 보조 치료제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파클리탁셀이라는 이 제형제인데 이 부분은 뭐 항암의 직접적인 어떤 치료 기전작용을 좀 했다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위암 치료제의 병행해서 사용되는 어떤 이 보조 치료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성과를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탁셀제의 경우에는 이 판매량이라든가 뭐 매출 연동량들이 시장의 어떤 이 규모가 주치료제에 대비해서는 보조치료제가 그렇게 좀 높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은 좀 다소 과도한 어떤 상승폭을 좀 의미하고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고 보락의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원대 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이점들을 좀 보유하고 있지만 저는 주가가 좀 급등할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단에서는 오랜만에 또 이 조선주가 일제히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조선주의 강세는 그냥 그동안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쉬었을 그런 섹터에 들어온다 정도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뭐 방산이 일부 차익 매물 좀 되돌리고 있고 조선이 좀 더 상대적인 어떤 수급을 좀 가져가는 두 가지 공통점은 수주 잔고를 좀 기점으로 해야 된다는 점, 환율의 연동 효과가 좀 가장 크다는 점인데 최근에 환율이 하락함에 따른 원화 강세 기조가 오히려 실적의 훼손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최근에 다시 이 환율의 어떤 상승 기조가 수급적인 이점이 좀 더 달라진 역할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좀 고려해 보면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자 맵을 통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금융업, 운수장비, 의약품, 서비스 일부 쪽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화학주는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고요. 철강금속, 유통, 그리고 운수창고나 일반 전기전자, 금융 쪽에서의 파란불,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조금 더 부진해 보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도 3% 넘는 강한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LG노텍의 주가도 상승세 보이면서 1.72% 강세, 이수페타시스 3%,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종목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험주 강세뿐만 아니라 금융업종도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동안은 함께 올랐다며 오늘은 좀 혼조를 보이는데요. KB금융이 0.5% 하락하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1.6% 강세,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가 0.8%대 강세, 삼성화재 주가 2.9%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움직임도 괜찮죠. 지금 금융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도 주가가 2% 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SK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섹터를 보면은 자동차 여전히 강하고요. 현재 조선주, 자동차주, 운수장비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데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방산 관련한 종목들은 여전히 쉬어갑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주가도 좀 두드러지고 있죠. 2% 넘는 상승 흐름,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는 NC소프트나 넷마블 등의 종목들은 좀 쉬지만 크래프톤의 주가가 1.5%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의 탑픽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먼저 변 대표님. 예, 저는 LIG넥스원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3.4% 조정 좀 받고 있지만 방산주의 경우는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 그리고 하반기 수주 잔고의 확장성과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매출액이 7,325억, 그리고 영업이익 618억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36%, 그리고 영업이익은 50.4%가 상향될 수 있는, 그래서 컨센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3분기 실적의 영업이익 기대 요인들이 좀 낮아진 그런 부분들과 좀 다르게 우리 좀 상회할 수 있는 호실적 기조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라크 천궁2에 관련된 이 8개 포대의 어떤 수출이 확정이 됐고, 여기 가서는 한 3개 포대의 경우에는 조기 수출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내년 상반기의 실적 유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또 누적 수주 잔고 한 19조 원대로 좀 상향되고 있는데 하반기 기준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수주를 목표로 하는 것들은 이미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한 만큼 한 24조에서 25조 원대 수주 잔고를 좀 고려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가 저는 4분기 안에는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 점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비공투에 관련된, 비공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연내 수출 계약들이 확정이 된다면 사상 첫 미국향 유도 무기를 좀 수출하는 기업, 여기 관련된 방산주인 LIG넥스원의 경우에는 추후에 2차 수주 성과라든가 주요국이죠, 중동이라든가 유럽의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라든가 신규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좀 쉬어가는 구간에 좀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방산주 가운데서 LIG넥스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진겸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오늘 한화엔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네, 업사이클 이제 최대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나 매출 중에서도 이 중국의 조선소에 대한 이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 조선소의 어떤 발주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조선주의 이제 매출도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중국의 경우는 이 컨테이너선 발주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또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엔진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기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중국의
지역에 이렇게 좀 조선 사업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액은 1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공약주, 조선주 관련해서도 조선주가 쉬어갈 때 계속해서 상승을 해보였던 한화 엔진까지 오늘장 탑픽 종목 꼽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과 동시효과 상황 두 분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궁금증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들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일단은 시장이 너무하네요. 뉴욕 증시 아쉽네요. 이렇게 네,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국장은 어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미국 증시가 어쨌든 우리 휴일하고 뭐 그 전날하고 해서 2%가 넘게 네.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초반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보합권 거의 강보합이죠. 코스닥은 0.1%, 코스피는 0.3% 상승인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하락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또 일부 대형주가 하락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네. 만기일이기 때문에 한 10시 반, 11시 정도 이후부터 조금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 1%가 언저리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무슨 시장이 하락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점심 이후, 점심 전후로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이 우리 증시가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질문들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산주 줄줄이 신고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오늘 방산은 너무 좋지 못하죠. 네. 세 가지 포인트 뭐 짚어주셨는데요. 살펴볼게요. 헤즈볼라 조건 없는 휴전. 첫 시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유가도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이고 높은 수주 잔고와 신규 수주는 방산주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주신 것 같은데 탑픽은 현대로템 주셨네요. 일단은 휴전 이야기부터. 그렇다고 휴전이 성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화요일, 수요일 계속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휴전을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좀 조건 없는 휴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을 좀 멈추자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계속 하겠다라는 네. 발언들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이란 국민들한테 약간 봉기하라 하는 네. 듯한 들고 일어나라. 네, 들고 일어나라. 뭐 이런 듯한 발언들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란 그 정치인들이 당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뭔가를 계속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국가들하고 관계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주말로 갈수록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란 쪽에 한 번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군사 지역이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칠지 아니면 정말 유전이라든지 핵시설을 타격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정 가능성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또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방산주들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종목군들이 한 2에서 3%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좀 주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정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이라는 게 뭐 추세를 꺾고 쭉쭉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조정인 것이고 다시 또 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네. 그러냐면 어쨌든 이제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 연말 기준으로
한 80조 원 정도 네. 이상의 수주 잔고 예상하고 있고 LG 넥스원, 뭐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도 연말 기준으로 예상하는 게 다 20조 원이 넘을 거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이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지정한 리스크가 지금 중동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군비 증가는 저는 더 확전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각이라면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올랐던 만큼의 건강한 조정인 거고 그렇죠.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도 풀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뭐 한 1, 2주 정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좀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사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약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큰 조정을 제가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뭐 첫날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최소한 뭐 2,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탑픽이었는데 지금 한 1.8% 빠져서 6만 원은 벗어난 상황이고 다른 방산주도 볼 수 있을까요? 방산주 오늘 전반적으로 네. 시세가 좀 부진하죠. 기아가 올라와 있네요. 방산주 LIG 넥슨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한 3% 하락. 네.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시스템, 한화 정도는 뭐 지금 빨간불 네. 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로템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이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로템은 방산의 역할도 있지만 네. 나머지 두 개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하나는 이제 철도 차량. 어떻게 보면 재건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이제 러우 전쟁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재건이 들어갈 거고, 그럼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 항만, 철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프라 쪽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해외 공장을 투자를 했을 때 이걸 전담하는 게 현대로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이 이번에 인도 쪽에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북미라든지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공장을 계속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면 방산이 조금 이제 오늘처럼 이슈가 있어서 좀 눌린다고 해도 다른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은 덜 나오고 또 오를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지성에 그쵸. 무언가 그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괜찮다. 근데 3개월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네. 43%. 최근에도 신고가 새롭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지금 자리 노린다면 62,000원도 넘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주가라는 게 뭐 급등으로 간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65,000원 이상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탑픽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 LG에너지솔루션 다뤄봐야죠. 벤치 효과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일단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예상보다 더 좋았다고 봐야 될까요? 실적이 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3분기 업황 바닥 기대감? 투자 심리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ESS, LFP 성장 가능성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에 수조 원대 이제 벤츠와의 그 계약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목표가 47만 원으로 주셨는데 오늘 LG엔솔 떨어지더라고요. 네, 한 3% 정도 네.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3분기 실적은 썩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점 만점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을 평가를 한다라면 제 입장에서는 한 7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IRA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흑자인 것이지 네. 그거를 제외하고 난다라면 여전히 적자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가 오르는 게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보여지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빠질 그래서 만큼 빠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황이 더 이상 여기서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IRA 관련해서 이제 아예 중국 관련돼서 모든 것을 다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유럽이 지난 그 월요일인가요? 그 중국산 네. 차량의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확정지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한 1년 반 정도 전기차 성장이 좀 둔화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신차 효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약간 중저가 모델 내려고 하고 있고, 뭐 현대 기아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브랜드들도 전기차 모델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판매가 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에 올해 좀 많이 좀 새롭게 사업을 전환시키는 게 ESS 시장입니다. ESS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투자를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배터리 원래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업황이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네. 저는 앞으로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벤츠 관련해서는 사실은 2028년부터예요 계약이. 그래서 뭐 당장 어떤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계약을 맺어간다는 부분들은 저는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벤츠와의 계약. 그렇죠. 또 굉장히 큰 브랜드이다 보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뭐 벤츠가 됐든 뭐 폭스바겐이 됐든 뭐 BMW가 됐든 이들 기업들이 약간 차량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하고 손을 잡았었다가 네. 약간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사례가 일본의 LG 에너지솔루션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어떤 계약을 더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내려가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LG엔솔부터 볼게요. 그래도 낙폭을 뭐 조금 줄여가는 구간인 것 같고 2% 하락, 42만 7천 원 선. 근데 원체 많이 빠져 있었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잖아요.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들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한 1% 하락, 삼성 SDI는 보합이고 LG화학은 뭐 선전 중이고 포스코 퓨처엠. 사실 여기서 그럼 탑픽으로 LG엔솔 말고 차선호주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은 LG 엔솔만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장 보자. 네, 왜냐하면 LG 엔솔이 그 8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8월 달에 좋았었고 사실은 9월 달은 횡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 들어서 그 고점을 돌파시키는 상승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LG 엔솔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대장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다른 2차 전지도 흔들림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치고 나간다? 그럼 저는 아까도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47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여기서 얼마나 좀 세게 뭐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초에 치고 나가는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쪽을 좀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 고성능 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테슬라든 뭐든 현대차 테슬라 쪽으로 해서 매출이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배터리 쪽을 본다라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흐름들 혹은 대장주를 본다라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낫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까지 말씀 주셨고 47만 원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LG엔솔 챙겨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의 픽 펩트론 주가가 화요일에 급등, 네. 장중에는 상한가도 갔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포인트 볼게요.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그 반증일 테고 그렇죠. 위고비가 이제 15일에 한국에 들어오죠. 위고비 들어와서 흥행을 한다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도 있잖아요. 네. 목표가 8만 원으로 주셨는데 펩트론 지금 자리에서 더 간다라는 관점이시네요. 그렇죠. 뭐 지금도 지금 펩트론이 17%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네. 들어오기 직전에 6% 상승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 9시 초반에는 거의 보합권, 강보 소폭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지금 17%, 1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라일리의 어떤 계약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계약은 아닌데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한 7, 8년 전에는 먼저 수출 계약을 하고 그 당사자 회사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신약을 연구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계약 취소, 파기 이렇게 갔었다라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가지 않고 공동 개발을 합니다. 지금 공동 개발이죠, 일라일리와. 네, 그러니까 AD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왔을 때 성과를 나눠 갖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의 렉나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약간 트렌드가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상 전까지 두 회사가 한 1년 반 동안 계속 개발한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확인받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위고비가 이제 곧 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지금 분위기가 타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인기가 정말 크게 나온다 그러면 없어서 못 판다 해가지고 가격도 많이 올리게 된다라면 이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뭐 뉴스로만 봤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 비만 시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의 관심은 더 커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 전과 눈으로 보고 나서의 어떤 차이는 정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페트론 어떤 대장주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유상증자 가격이 36,800원으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유상증자 때문에 끙끙 앓다가 손해를 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유상증자를 받게 된다라면 그 평균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트로 본다라면 최고점은 아니지만 실제 이 주주들은 다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수익이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단순하게 직전 고점까지 왔으니까 이제 빠지겠지 하는 것은 좀 아니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화요일 오늘 해가지고 거의 주가가 50% 가까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8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세를 키워가면서 지금 19%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와 근데 지금 자리 신규 진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오늘 만약에 사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라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뭐 내일이나 내일 뭐 다음 주 초에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기준점을 보면은 만약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수요일 고점, 그러니까 상한가 언저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8만 원으로 말씀드려 보겠고 오늘 다른 비만 치료제 시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본부장님 15일에 위고비 상륙하는데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14일까지 우리가 무언가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좋습니다. 유한양행도 한 4%, 한미약품 최근에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대웅제약도 후발주자로 지금 좀 순환매 돌아주는 것 같고 어떤 대응이 맞아요?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라면 이제 블루엠틱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 직접 유통을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은 블루엠틱이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또 대기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또 블루엠틱이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 블루엠틱의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한 2, 3일, 3, 4,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한국판 비만 치료제 가장 제일 먼저 출시 가능성이 높죠. 임상 3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 만약에 위고비가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라면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은
또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또 11월에 네. 그 발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약 맞나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후보 물질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도 이야기 들어주셨고 지금 한 0.6% 상승. 한미약품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위치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한 5, 6% 정도 하락 네. 나왔다가 이거를 이제 회복시키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대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 7% 올랐고 6개월 동안으로 봤을 때도 한 3% 정도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미약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